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 23일 양산에서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 10명을 만났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딸 다혜 씨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거는 전 사위 소유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의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는 특별히 뭐 도와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현재 이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일정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며 분열을 경제 공동체로 지금 간주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태국 이주하면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고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 젯에서 받은 2년간 급여 치료비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생활비라는 그 뇌물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게 임대료였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관계자는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활비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구기동 빌라에 대한 어떤 임대료였다고 하는 거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이해한 것은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때 이 태국의 사위가 채용 타이이스타젯의 그 타이이스타죠. 거기에 이제 채용이 되면서 급여를 받게 됐고 그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에게 주던 돈 송금했던 것이 끊겼다. 이걸 이제 검찰은 그 전에 생활비를 주던 것이 대신 채용이라고 하는 대가로 생활비를 너희들이 벌게 됐으니 이거를 그만 주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한 거죠. 검찰에서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태국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송금은 내가 생활비를 주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문다혜 씨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임대료를 낸 거, 임차료를 낸 것이고 마침 태국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그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아마 이제 또 시점상 아마 이제 2018년도면 대통령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안 준 거다. 약간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명쾌한 어떤 해명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다기보다도 이걸 되게 좀 아프게 느낀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생활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던 것을 낼 필요가 없으니 안 준 것이다라고 이거를 약간 좀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정황을 객관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활비와 임대료라고 하는 이거를 갖고 좀 퍼즐을 맞춰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특히 경제 공동체 이 부분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배종호 부위원님은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거다 이렇게 봐요.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전 사위가 되겠죠. 그 소유의 이제 구기동 빌라에 4년간 살았는데 그때 임대료를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임대료면 어떻고 생활비만 어떠냐. 지금 뭐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당한다? 그건 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정치자금법을 받았다. 대기업으로부터 또는 뇌물을 받았다. 그걸로 처벌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뭐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는 이유로 경제 공동체로 올가가지고 처벌한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보복은 보복을 부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럼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뇌물죄로 처벌을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까? 더 많은 비리 의혹에 지금 본인 배우자가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또한 또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든 아니면 뭐 정당한 사법 뭐 처벌이라는 이름으로든 또 처벌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행한 악순환의 역사는 좀 끊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다 깜빵 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깜빵 갔고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총 맞아 죽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만 정치 보복 안 했어요. YS 감옥 안 갔잖아요. 예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화가 되려면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 모셔다가 식사도 하면서 함께 좀 국사를 얘기를 하고 외교도 얘기하고 국가 미래 비전도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전 변호사. 네. 자, 이제 검찰은 이제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양이 좀 방대하고 또 이제 포렌식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아마 다혜씨 측의 참여를 이제 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 이후에 이제 참고인을 소환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결정적이라고 보여요. 이 결정적이다. 부분에 대해서 네. 반박을 한 거예요. 네. 방어를 네. 한 겁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피혐의자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한다면 이게 생활비가 된다면 뭐 검찰의 주장대로 경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뭐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 수사가 뭐 절대 옳다,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임대료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건 다혜 씨가 그러니까 그 딸 부부에게 준 생활비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가 사용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전 세입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전 세입자가 있으니 그 전 세입자가 얼마를 줬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똑같은 액수를 줬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세금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일단 뭐 문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뇌물이 될 수가 없죠. 네, 뇌물 공소유지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날 이제 민주당 의원 10명 만난 자리에서 또 오늘 기사를 보면 부당함을 문 전 대통령이 토로를 하면서 무척 얼굴이 어두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 변호사 말대로 그러면 해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제 생각에는 2020년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송금했다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2022년에 출판사 인쇄 마케팅비 대여금 명목이 2억 5천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네. 본인이 좀 뭐 증거가 명확하고 또 이제 관련 진술도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판 가서 아니면 또 수사 단계에서 직접 해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해명이 쉬운 거를 꺼낸 게 아마 문다의 요 생활비 이 문제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계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라도 임대를 준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비가 토리게임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위가 토리게임즈 딱 취직하기 전에는 생활비가 나가다가 토리게임즈 취직하니까 생활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토리게임즈 퇴사하니까는 또 생활비가 지급돼요. 그러다가 타이스타트에 채용하니까 또 생활비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임대료라고 그러면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위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중단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다혜 씨가요 관사에서 생활했습니다. 2년 동안 양평동 빌라는 에어비앤비의 임대료 사업으로 넘겼고요. 사업을 했었고요. 본인은 관사에서 2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때 문다혜 씨가 그럼 대통령한테 임대료 줬습니까? 안 줬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양평도 빌라지 않습니까? 그게 에어비앤비 이제 그 수익 그 임대 수입을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본인이 하지도 않았어요. 청와대 행정관이 그거를 수익 나면은 수익을 걷어서 주고 또 좀 얘기 들어보니까는 에어비앤비가 왜 그새 머물다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안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리하는 것도 아마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문다혜 씨가 굉장히 아버님의 어떤 또 특별한 이제 권위죠. 권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다 보면서 생활비까지도 여기까지 특활비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데 특활비도 아마 문다혜 씨한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논리의 고리 중에 하나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이 의원 네. 따님이 네. 이 의원 집에 들어와서 네. 살면 임대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 딸이 제 집에 들어와서 살면 임대료 내야 되는 거예요? 관사가 자기 집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 관사가 아니, 자기 재산이면 아니, 잠깐만요. 당연히 내야죠. 아니 제 질문은 이제 관사는 아니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관사면 아니, 다르죠 아니, 완전히. 아니죠. 그러면 관사하고 네. 개인 집하고 뭐가 다르죠? 관사에 살면 오히려 관사는 임대료 나라에 내야 주는 되는 거지 거예요?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네. 얘기는 자 봐봐요. 제 개인 집에 자녀가 들어와서 살면 임대료 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요. 자식이 있는 집에 부모가 살면 임대료 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낼 수도 있고 네.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거기에서 살면서 임대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문다혜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다혜 씨가 만약에 제 딸이면 와서 살아. 근데 임대료를 내야 되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집은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숙박업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실 거예요? 별개의 문제죠. 같은 문제죠 지금. 자, 이거 그게 어떻게 같죠. 그 땅 뗄 수가 마무리해야 될 있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뗄 수가 없죠. 자, 댓글 의견도 좀 엇갈립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지고 의료 대란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시선 돌리기로 이렇게 수사하는 거다. 이런 의견.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윤 대통령 또 친윤들 탈탈 털고 억지 부려도 이해할 것 같다. 4년간 임대료 깨끗하게 다 공개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전직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감옥 보냈으니 자신도 불안할 거다. 이런 의견. 임대료냐 생활비냐 검찰 제대로 밝혀라. 딴 건 모르겠고 보자기에 5천만 원 출처나 해명하시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